안녕하세요, 서치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문자열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문자열을 가지고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이제 일부 를 살펴볼 예정인데, 처음에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문자열을 이제 조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좀 살펴봤는데. 2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9개 시간 정도를 더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캐피탈 라이즈라고 하는 거하고 카운트, 그리고 엔코드, 포맷, 맵, 그리고 gfill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라고 하는 거를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문자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많은 메서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기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글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영어를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영어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캐피탈라이즈라고 하는 메서드인데요. 이 메서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면상에 ABCD라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가정을 이러면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소문자로 헬로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헬로라는 글자가 화면상에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헬로라는 글자를 단순하게 출력만 하면 어디까지나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영어는 앞에 첫 글자 이 H만 대문자로 출력할 때만 대문자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H라는 글자만 미리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뒤에 ELLO라는 글자만 나중에 따로 붙여서 출력을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출력하는 방식이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문자열에 캐피탈라이즈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문자열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캐피탈라이즈라고 하는 이 문자를 그대로 문자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캐피탈라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그래서 이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돼요. 나머지 문자들은 다 그냥 소문자인데 이 첫 글자, 첫 문자만 대문자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유지되는, 이렇게 출력되는 그 문자를 조작해주는 메서드가 캐피탈라이즈가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헬로 네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임은 안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를 출력을 해주는데 처음 한 개의 문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메서드가 바로 캐피탈라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살펴볼 건데요. 자, 카운트 한다 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센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하나, 둘, 셋, 혹은 그 로켓 발사할 때나 이런 데 보면 5, 4, 3, 2, 1 이렇게 하는 거를 카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이썬 문자열에서 카운트는 문자열이 몇 개인지 세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헬로라고 하면은 이 문자열은 몇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문자 수로 구성되어 있죠. 총 5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문자의 개수를 세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열에 있는 전체 문자의 개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가 무엇인가? 카운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헬로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하면 헬로 안에서 h가 됐든 e가 됐든 l이 됐든 뭐 o가 됐든 특정 문자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어주는 게 바로 카운트 메서드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헬로에 카운트를 해서 l이라는 문자를 주게 되면 헬로라고 하는 데서 l은 몇 개 나오죠? 몇 개 나오죠, 여러분?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인자로 주어진 것이 문자열 안에서 몇 번 나오는지를 세어주는 메서드가 바로 카운트 메서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문자만 대상이 되느냐 세워주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단어로 이렇게 LL이라고 입력을 하면 LL이 몇 번 나타나는지를 세워주게 되죠. 앞에서는 L이라는 글자 하나만 셌기 때문에 2라는 값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LL이라고 바꿔서 실행을 하면 결과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바뀌죠. 왜냐면 LL이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이 문자에서 지금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엔코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엔코드는 무엇이냐? 자, 엔코드는 가령 우리가 이렇게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을 써주면 이 문자열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세상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유니코드로 파이썬이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니코드라고 하는 게 세상 모든 문자열을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유니코드를 실제로 어딘가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서 여러분의 컴퓨터로 혹은 제 컴퓨터에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종류의 사이트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열을 파일로 저장한다거나 하면 그 파일은 그대로 유니코드를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유니코드를 그대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정답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유니코드는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문자열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뭔가의 변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변환 절차를 진행해주는 녀석이 바로 엔코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엔코드는 어떻게 쓰느냐? 자, 문자열로 써주고 엔코드라고 써줍니다. 엔코드.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열고 이 문자열이 어떠한 인코드,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변환할지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UTF-8이라고 하면 유니코드를 UTF-8이라는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자, 변환을 해서 그 변환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코드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이때 이 UTF-8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자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를 지정해주는 방식. 자, 지금처럼 하게 되면 파이썬은 좋은 언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파이썬, 그러니까 파라는 글자가 인코딩하면 뭔가 좀 다른 종류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화면상에 보니까 뭔가 알 수 없는 문자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인코딩 할 때 도대체 파라는 글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코드를 하게 되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바이트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바이트 문자열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문자열로 바뀌게 되면 결과물은 항상 문자열 인용기호가 쓰이기 전에 바로 B라는 글자가 한번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C1은 완전한 바이트 문자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바이트 문자열은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의 문자열이지, 여기에 한글을 적으면, 이렇게 한글을 적으면 바이트 문자열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한글은 바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엔코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어떤 형태로 포맷을 해줄지, 바꿔줄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에서 변환된 거에서 파이썬은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파이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세 글자, 역슬래시를 기준으로 x가 16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역슬래시 x가.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여기가 8라고 가정하고 하나, 둘, 셋.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선. 그리고 여기가 은이라고 생각하면 총 3개씩 문자열을 인코딩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파라는 글자는 총 몇 개 바이트를 써서 문자열이 인코딩 되죠? 3개 바이트를 사용해서 문자열이 인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가 1개 바이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역슬래시 하고 역슬래시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가 바로 1개 바이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총 몇 바이트의 파이썬은 그러면 총 파이썬 은이라는 단어는 총 몇 개의 바이트를 사용하게 될까요? 몇 개 바이트? 자, 3개씩이니까 계산해 보면 되겠죠? 3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총 12개 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한 글자당 UTF-8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UTF-8로 인코딩을 문자를 하면, 문자를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 한 개 문자는 총 3개 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한글은 UTF-8로 했을 때 한 문자가 몇 개 바이트? 3바이트를 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엔코드를 할 때 썼던 이 UTF-8 말고 다른 것도 있냐? 근데 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인자를 줄 수 있다라는 건, 뭔가를 던져줄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다른 것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UTF-8이라고 하는 인코드 값을 사용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인이거나 혹은 아랍인이거나 혹은 중국인이거나 그러면 UTF-8로 인코딩하면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인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환이 돼요. 시스템을 저장하거나 어딘가 보낼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나라마다 UTF-8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유니코드와 UTF-8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라마다 이런 문자를 어떤 형태로 바꿔줄지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만 해도 EUCKR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과거에 공업 표준으로 나와 있던 KSC5601이라고 하는 문자열 인코딩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국제 표준을 지정하는 ISO에서도 ISO 2022KR이라고 하는 별도의 인코딩 체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데 일본어나 중국어는 어떨까요? 그들 나라도 이러한 인코딩 방식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한 시스템 사이에, 시스템과 파일을 저장한다거나 다른
서버와 뭐 혹은 다른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가능한 UTF-8로 인코딩을 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이트 문자열 할 때 살펴보겠지만, 네, 이 엔코드라고 하는 메소드는 바이트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트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디코드라고 하는 메소드는 바이트 문자열에만 존재합니다. 디코드 메소드는 바이트 문자열에만 존재하는 메소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혹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포맷이라고 하는 메소드 살펴볼 겁니다. 자, 포맷. 저는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를 좀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포맷이라고 하면은 디스크를 포맷한다거나 USB 메모리를 포맷한다거나 하는 게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아저씨 개그에서 살짝 좀 그렇게 한데, 포맷이라고 문자열에서 포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편함에 가면 뭔가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합니다. 그러면 고지서에는 항상 쓰여져 있는 말이 있죠. 뭐 고지서라든가 뭐 안내 초대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의례적으로 누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누구님 할 때 이 누구를 되게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바꿔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를,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걸 문자열 포맷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누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누구님이라고 쓰고 이 누구는 홍길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구라면 좋을까요? 요즘 열심히 잘 나가고 계신 외교부 장관이신 광경화 장관이라든가, 혹은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또는 뭐 부국의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누구님 안녕하세요가 4번 출력을, 그러니까 이 사람 수에 맞춰서 4번씩 해서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강경화님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총 이순신님 안녕하세요까지 4개의 문자를 그대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보면은 이 누구라는 단어 빼고는 님 안녕하세요까지는 항상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걸 유지하면서 요것만 바꿔서 계속 화면상에 출력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누구님 중에서 누구라고 하는 걸 자, 바꿔서 해볼게요. 바꾼다기보다 조금 편하게. 자, 예전에 파이썬에서 지금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쉽게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F2를 출력해보면 이 %s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UTF-8을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홍길동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글자 말고 강경화,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걸 바꿔서 넣을 수 있겠죠. 혹은 홍길동, 강경화,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이름들이 어딘가에 변수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 변수만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아름다운 우리나라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문자열을 포맷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건, 네,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건 단순하게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단순하게 사용할 때, 그때 외에는 아무래도 문자열로 바로 출력이 되는 부분, 혹은 뭐 출력할 대상을 미리, 그러니까 어떤 값을, 어떠한 형태의 값을 출력해 줄지 퍼센트하고 함께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사용한 걸, 퍼센트 기호가 아니라 별도로 문자열 안에 중괄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괄호를 쓰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때 바로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씁니다. 이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때 여기에 홍길동 뭐 혹은 이순신 이렇게 쓰면 이순신이라는 문자열을 어디에 바꿔놓느냐? 이 중괄호를 대체합니다. 이렇게 중괄호가 빠지고 인자로 넘겨준 이순신이라는 글자가 출력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은 문자를 넣었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숫자는 어떨까요? 숫자는 그대로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받아서 알아서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요 누구님 안녕하세요. 어느 날에 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순신 그리고 좋은 날 봬요. 혹은 세종대왕 비오는 날에 봐요. 이렇게 하게 되면 포맷에 지금 두 개의 값을 줬죠. 방금 전에 하나만 줬는데 지금은 두 개의 값을 줬어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준다라는 건 문자열 안에 중괄호가 두 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순신님 안녕하세요. 좋은 날에 봐요. 세종대왕님 안녕하세요. 이 두 번째 중괄호는 비오는 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비오는 날에 봐요 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포맷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문자열 안에서 계속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걸 형식을 지정해 놓고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뀔 수 있는 부분만 미리 바꿔놓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 뭐 혹은 뭐 뒤에서 좀 언젠가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문자열에 대해서 굉장히 화면상에 출력해주는 문자열을 예쁘게 꾸며준다거나 뭐 혹은 왼쪽으로 문자열을 밀어붙인다거나 화면의 끝에 있는 오른쪽의 그 부분까지 문자열을 출력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렬을 그렇게 해준다거나 그래서 문자열을 서식화하는데 자주 쓰이는 중요한 메서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두 개 혹은 한 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사실 이 중괄호에는 뭔가가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냐면 중괄호 사이에 숫자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중괄호는 0이 되고 두 번째 중괄호는 1이 됩니다. 자, 그게 0과 1이 무슨 차이냐면
포맷에 던져주는 인자의 수, 던져주는 녀석들의 수가 첫 번째가 0이 되고 두 번째가 1이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F3은 이것과 동일하다. F3은 F32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33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중괄호 안에 숫자를 써주는데 숫자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 F3 포맷하고 되어 있는 것들을 F33이라고 바꿔서 출력을 하면, 그러니까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제 설명을 유심히 들으셨으면 조은님 안녕하세요, 유순신 나래 봐요,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출력이 될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방식은 인자에 넘겨주는 순서를 바꿔주고, 네, 의도적으로 문자열을 포맷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출력해주는 순서를 변경해줄 수 있다. 네, 혹은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포맷에 인자로 넘겨주는 건 똑같은데, 출력해줄 때 이 문자열만 바꿔준다거나 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만큼의 예쁜 포맷 형식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계속 예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사실 그 예쁘다라고 하는 걸 모두 다 경험하기 위해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포맷 맵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앞에서 포맷이라고 하는 건 살펴봤으니까 포맷 언더바 맵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어쩌면 포맷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맷 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중괄호를 그대로 쓰거나 혹은 중괄호에 숫자를 줘서 바꿨잖아요. 지금은 중괄호 안에 숫자가 아니라 중괄호를 비어있게 하거나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중괄호에 뭔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괄호에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F4의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게 되면 이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것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문자열은 네임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이 아니라 네임과 데이라는 인자 값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자 값을 던져주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그때는 포맷 언더바 맵이라고 하는 걸 써줍니다. 이 포맷 언더바 맵이라고 하는, 포맷 대신에 포맷 언더바 맵이라고 하는 걸 쓰면 네임에 이순신을 주고 데이에 조은이라는 글자를 주게 되면, 이렇게 주게 되면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조금 다르죠. 자, 이럴 때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네임과 데이에 들어갈 내용이 파이썬의 사전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그대로 던져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똑같은 예제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름을 주는 형태, 인자에 이름을 주는 형태는 포맷에 직접적으로 인자를 이렇게 네임과 데이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러면 포맷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것과 포맷 언더바 맵에 파이썬 사전을 주는 것과 무슨 차이냐? 자, 무슨 차이냐면 포맷에 이렇게 인자 이름을
계속 던져주면 늘어나겠죠. 문장이 계속 늘어나면 그다지 좋은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name과 day가 파이썬 사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단순하게 format underbar map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단순하게 인자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이썬 사전을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format underbar map이라고 하는 함수가 처음부터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format underbar map이라고 하는 건 설명을 드리지만 format underbar map이 아니라 여러분은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어떻게 사용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fil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학생분들일 수도 있고 혹은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분들이거나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와닿는 지점이 다를 텐데, 예를 들면 물건 값이 얼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래 영수증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서 이제 뭐 슈퍼에 가서 계산한다거나 혹은 물건을 어디선가 뭐 대량으로 떼온다던가 하면 이 물건의 값이 얼마다라고 적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뭐 그냥 일반적인 종이에 쓰게 되면 보통 금액과 뭐 얼마 그 원이라는 뭐 글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숫자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숫자를 뭐 원래는 78,900원이라는 글자를 써줘야 되는데 7이라고 하는 글자와 금액이라고 하는 사이에 여백, 그 글자 사이에 여백이 많으면 나중에 7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뭔가 다른 숫자를 덧붙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딱 숫자를 앞에 써주는 순간에 그 영수증은 위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78,900원의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회사에 제출을 해서 앞에 6을 더 붙여. 그러면 저는 사실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금액은 78,900원인데 부풀려서 678,9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인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씁니다. 일금 78,900원이라고 아예 숫자를 한글로 읽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도 앞에 뭔가를 쓸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인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외국인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숫자 앞에 예를 들어서 숫자를 표기하는 공간이 총 6개의 공간이 있다. 뭐 일단 6개 숫자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 더 이상 숫자를 표기할 수 없도록 7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0을 덧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덧붙이느냐? 이때 바로 쓰는 게 gfill이라고 하는 거예요. gfi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숫자를 표기할 공간은 6글자니까 6을 써주면 앞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덧붙여져서 0은 이미 쓰여진 글자고 이미 쓰여진 숫자이고 도대체 여기에 뭔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fill이라고 하는 건 자릿수만큼, 예를 들어서 숫자를 표기하는 자릿수만큼 앞에 0을 무조건 덧붙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중에 78,900원 앞에 6을 덧붙이든 5를 덧붙이든 4를 덧붙이든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가기 때문에 숫자를 표기할 때는 반드시
문자열로 바꿔서 gfeed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면 그 누구도 숫자를 위조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네, 그렇게 정확성이, 그러니까 뭐 정확성이라기보다는 위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걸 보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글로벌하게 여러분이 글로벌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숫자를 취급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gfeed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숫자를 위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capitalize, count, encode, format 언더바 맵, 그리고 gfee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자열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